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수학 용어로도 사용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둑 둘 때 이게 수를 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 수, 두 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도에 지나치게 벗어나는 방식, 그 비정상적인 이런 거를 이제 무리수를 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최근에 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최근은 아닌데.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강효상 한미 정상 통화 공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신지 대략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5월 7일 날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이제 대통령끼리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9일 날 이 강효상이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후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런 국회의원이 아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을 공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효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여기 서울대 법대 나왔고 특이한 건 아메리칸대, 여기가 미국의 아메리칸대에서 국제법 석사하고 조선일보 여기 딱 조선일보 관련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외교통상부나 외교부에 아는 이제 후배와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어낸 걸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슈가 막 되고 문제시가 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고, 목적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부 여당의 굴욕 외교의 민낯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이런 입장과 목적, 이 입장과 목적 자체가 올바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나라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둬버리는 짓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시켜야 된다. 이제 총선 앞두고, 그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또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용산이안이라는 자유한국당 그 같은 당의 의원도 이 외교통일위원회 이 위원장도 이제 이런 외교 기밀 누설 사태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경원과 이 강효상 의원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파급이 이제 펼쳐졌느냐, 이런 내용은 한미 정상 통화로 유출이 파문이 되면서 미국에서 한국 외교관 자체를 만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국 외교관과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좀 이렇게 되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떨까요? 막 미리 얘기되고 있는 게 막 새 나가고 애들이 통제가 안 되고 이러면은 만나기 싫겠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강효상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국익이 최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익이 누구에게 대한 국익인가?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나경원 강원도 산불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정의용 국가안보 책임자를 질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 끌어가지고 대책을 못 세우게 했던.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요즘에 얘네들 되게 이거 잘 쓰죠. 몰랐다. 네, 황교안도 몰랐다. 아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상호 의원,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하죠. 자기도 원내대표 해봤는데 원내대표면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내 부대표가 이쪽 지역구 출신이었대요. 그 산불 지역구 출신이었고,
이제 불이 났다, 그리고 이게 불이 심각하다 이러고 하니까 요 현장에서 먼저 빠져나갔대요.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모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명은 역대급 거짓 해명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또 나오고 이게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 혹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무리수를 두는 이런 행보. 이거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무섭지 않나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었다면, 저는 이제 우리 아는 지인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실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위가 그 축구장, 운동장, 경기장이 735개가 이제 불타는 뭐 그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이제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이런 희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어떻게 했는가?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경원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공무원들 쭉 불렀는데, 만나자고 하자 여기 대책 세우려고 자한당 의원들이 딱 모였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다 안 왔습니다. 다 안 오니까 나경원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나경원이 왜 눈물을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왜 속상했냐고 그러면은 여기 좀 작게 나가지고 난 정말 오늘 너무 섭섭한 거예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2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분들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울었대요.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실제 강원도 지역을 찾았었던 주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막 거기 플랜전 수막 걸어놓고 회의하는 장면에서 막 혼쭐을 냈었죠. 지금 여기서 왜 회의하러 왔냐고, 민심을 들으러 온 거냐고, 아니면은 언제 너네들이 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있냐고 막 호통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막 슬금슬금 했다, 괜히 찾아갔다 이러면서 민폐 투어 일정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무리수를 두고 보여주기식, 우리는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선전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조선일보 가짜뉴스가 이 자한당과 연루돼서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요, 2018년 1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UAE의 유사시 군 지원 합참 계획 바꾸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빌미를 잡을 게 있어 조선일보가 평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태극기 집회 후원 임하면 경찰이 개저 뒤져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김진태 의원의 이 후원금 뭐 이런 거를 계좌를 살펴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거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뿅 이렇게 지침을 내면 자유한국당이 받아 물고 그것을 이렇게 수행하는, 역으로도 막 하기도 하죠. 자유한국당이 행사를 딱 뜨면 조선일보가 광고를 막 해주는, 서로 엄청난 협업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뿌리 깊은 천황폐하 이렇게 36년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일보가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광고를 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만이환우 삼박해, 이렇게 이 뿌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와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1인 유튜버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일관한 얘기를 다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의도적인 가짜 뉴스를 계속 이제 펼치는 것, 이게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쟤네들 원래 저런 놈이지. 얘네들 진짜 쓰레기야. 조선일보 진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계속 노출이 되면 은연중에 이제 이게 된다는 게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온갖 상황들에 대해서 다 파탄을 내고자 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가짜 뉴스 낸 거가 뭐가 있습니까? 네, 숙청설, 그죠? 뭐 노동 교화, 뭐 혁명화, 뭐 이런 거 뭐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로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형 사고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대형 사고를 계속 치고 있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맞장구를 계속 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둬서는 어떻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회 마비입니다. 네, 요 사진들 많이 보셨죠? 네, 얘네들이 국회 마비를 왜 시키는 것 같습니까? 국회 마비를 자기들의 이거 붙었던 거는 이제 패스트 트랙, 그래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되는 정황, 뭐 선거 구조나 뭐 이런 것들 전반 그런 데서는 얘네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활을 걸고 진짜 처절하게 싸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이런 동물국회라는 그런 별칭도 얻게 되고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다. 그리고 이 폭력 집단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인지를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회 마비를 하는 데서 또 이렇게 한 거는 18일간의 황교안의 민폐 투어. 네, 곳곳에 돌아다니는 데마다 폐를 끼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죠?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민폐 투어 일정 중에 좀 기억 남으신 거 있나요? 광주. 네, 광주죠. 네, 저는 대구에서 쓰레기차 뒤에 타고 쓰레기차 잘 타긴 했는데, 그쵸? 네, 이거 안전모를 쓰지 않아가지고 위법성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무튼 이게 민폐 투어를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민생 현안이 밀려있는 이 국회를 계속 외면하고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민폐 투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라. 그리고 6월 초에 국회 정상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 검색을 쭉 해보면은 이제 국회 정상화의 조건 양보 없다. 황교안 정책 투쟁하겠다.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과해라, 뭐 선결 조건이 있다, 뭐 패스트트랙 사과해라, 뭐 이런 것들 하고 지금 막 청와대랑 막 난립니다. 뭐 5당 대 1대1 회동 플러스 3당 플러스 1대1로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국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제 생각에는 판을 자꾸 깨고 깽판 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깽판 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이인영 민주당 지금 새롭게 원내대표 된 이인영 의원이 이 황교안 지독한 독선이다, 뭐 요 정도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과감하게 또 이렇게 이 자유한국당을 제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KBS 기자 중에 최경영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얘네들의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얘네들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외투쟁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다. 얘네들 목표는 단순하다. 그래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추경을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추경을 해서 예산이 막 집행이 돼야지 국민들한테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경제 지표가 기본 엉망이 되고 이 지표를 토대로 내년 총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망치고 나라 다 망하게 한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다, 뭐 좌파 정부다. 좌파 독재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최저임금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부 무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야호 우리는 총선 승리, 약간 이런 구도를 지금 이제 계속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요약을 해보면 망가뜨리면은 얘네들은 승리한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순서표에 의하면.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무리수를 계속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제 김현종 다들 아시죠? 지금 통상외교본부장 지금은 어디 있죠?
네, 안보실 2 차장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통상 외교본부장으로 2017년에 복귀하면서 10년 만에 복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이러면서 탁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리수를 계속 두고 판을 계속 없는 입장이면은 이게 예를 들면 여유가 있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판을 계속 만들죠. 판을 계속 만들고 이 수를 계속 이끌어내잖아요. 둘 수도 많고. 근데 무리수를 둔다는 거는 둘 수가 없다는 거. 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했고 지금 굉장히 수세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무리수를 계속 두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처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5월 25일 그 집회에 다들 많이들 오셨을 텐데 그때 저는 얘네들 완전 미친놈들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소리가 막 이거 지옥 같아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가 자유한국당의 정신세계가 표출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 그러한 지금 현상에 얘네들이 굉장히 수세적으로 완전히 쫄려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담당자였으면은 더 안정적이고 좋은 곳에서 언론 플레이를 막 해가면서 그렇게 막 판을 쳤을 것 같아요. 더 유리하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절하게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처절하게 보여야만 하는 이런 수세적인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나라가 망해야 매국 집단 자한당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목표는 나라를 어떻게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경제를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 문제, 이 각종 현안 문제 가장 파탄내기 좋은 곳이 어딥니까? 국회잖아요. 국회로 완전 스톱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면서 오직 당리당략, 자기 총선이나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계속 자유한국당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 이런 것도 계속 노출이 되죠. 우리가 계속 너무 심한 막말을 계속 하잖아요. 얘네들 돌아가면서. 그러는데도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든 이 정치 혐오를 막 불러일으키고 극우적인 이런 발언들이라던가 인간 이하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이 자극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